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이번 주말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1도, 경주 영하 2도, 영덕 울진 0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시 칠포항 동쪽 13.5km 해상에서 침수 사고를 당한 어선의 승선원 2명이 해경과 민간 조업선의 신속한 대처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침몰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어선을 포항 호미곶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침수는 짧은 시간에 침몰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레인 8일은 118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경주 첨성대 앞에는 성평등 사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우리 노동시장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요? 박성아 기자입니다.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시기에 지어진 경주 첨성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1908년 3월 8일 생존권과 참정권을 외쳤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 118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성평등은 어디쯤 와 있을까? 여성 고용률은 소폭 상승세지만 남성과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임금 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29%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71만 원만 받는 셈입니다. OECD 국가 중 33년째 최하위입니다. 열악한 고용의 질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성 노동자의 약 47%가 비정규직으로 남성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임금이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아서 학교를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검침원들은 수년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라든지 복지 부분에서 많이 차별을. 경북의 여성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경북의 여성 청년 유출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여성 청년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으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조업 사업장은 남성들 일자리가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거의 일자리가 없고 뽑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8개국 중 101위에 머물렀습니다. 1년 전보다 7계단 더 내려앉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에코프로는 성평등과 여성 존중 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공장 준공식 등 회사의 주요 행사에 임직원 부부를 함께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 장려금과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대구 경북이 우왕좌왕하는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과 갈등을 자초했다며 TK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6.3 지방선거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역풍의 가능성도 내재해 있는 만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일단 석고 대지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대구 경북 시민 도민들께 먼저 싹싹 빌고
그러면서 낙동강 식수와 동대구 벤처밸리, AI 로봇 도시 육성 등 대구의 수건과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행정통합 책임론과 대구 발전 약속을 동시에 부각해 지방선거 민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복당한 뒤 첫 행보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행정통합으로 대구 보수 지형에 균열이 생겼고 민심을 민주당으로 바꿀 기회로 여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선거 때만 떴다고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유시민 씨도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지다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김부겸 선배는 떨어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줬는데 가버렸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까지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홍일학 전 의원이 김 전 총리의 결단을 요구하며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 전 총리는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당 안팎에서 차출설이 끊이지 않지만 장고를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길 확률을 계산하고 나오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계산법인데, 그리고 대구 경북은 험지이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의 전략 공천이나 아니면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행정통합 이슈가 대통령과 여당 책임론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만큼 민주당의 TK 여론전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는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 핵심 산업과 민생 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철강 2차 전지 등 원자재 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특히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 대출금리 2차 보전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주유소 가격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주유소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오늘 아침 흥해읍 곡강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곳에서 숙취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은 숙취운전에 따른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면허 정지 1건, 면허 취소 1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농촌에서는 고령층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힘들어 땅에 묻거나 태우는 일이 잦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농촌을 찾아가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영하고 수거량만큼 적립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말분 할머니가 타고 온 오토바이 뒷자리에는 찌그러진 음료캔이 잔뜩 든 망이 실려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는 9kg. 몇 달 동안 모은 양이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8,500원 남아있고 오늘 4,750원. 종이로 된 거래장에 모아온 캔 무게만큼 적립금을 계산해 적고 적립금이 10,000원 이상 쌓이면 지역 상품권과 맞바꿔줍니다. 얼마 버셨어요? 10,000원. 어디 쓰실 거예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안 되라도 그냥 써요. 필요할 때만. 예천구는 지난 2022년부터 매일 읍면 지역을 2곳씩 순회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회수한 재활용품은 매립장에서 압축해서 민간 업체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활용품 1개당 10원의 적립금이 효과를 톡톡히 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사업 첫 해 6톤에서 3년 만에 66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마을 이장이 한 해 동안 마을 내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적립한 100만 원을 불의웃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니까 자꾸 재미가 나더라고요. 이게 작은 돈이지만 자꾸 모아서 띠끌모아 태산이라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게 보람이 있습니다. 돈보다도 그런 한원에서 하는 게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도 자연스럽게 정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은 모두 상표가 제거돼 있고 내용물도 비어 깨끗했습니다. 가위로 띄고 발로 밟고 그래요. 이게 품이 많이 들어요. 안 되면 여서도 힘들지요. 지역적인 특성이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뭐 어떤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서 재활용품을 또 수거를 해갖고 오시고.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천군의 지속적인 시도가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영덕군은 오는 10일부터 8개월 동안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월 2회 직접 경로당을 찾아 밑반찬을 배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은 식중독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리 현장의 위생 상태를 비롯해 배달 과정에서의 음식 신선도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행안부와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공직 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와 시군별 후속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해 신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100년의 바다 간포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39회 한국영상기자상 보도 특집 다큐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MBC 박주원 기자가 촬영 편집한 100년의 바다 간포는 오랜 시간 현장을 관찰하며 일출의 장엄함부터 해녀들의 고된 노동, 항만 개발사까지 시간의 층위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안의 모래 유실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4년 침식 우려와 심각인 C, D등급을 받은 225곳을 조사한 결과 CD지구는 44.4%로 전년도에 비해 20.9%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고 2.5m 이상의 높은 파도 빈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수부는 올해 조사 대상 지구를 368곳으로 늘렸습니다.